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팔이다. 상당히 제목이 도발적이죠. 아주 프로보커티브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가신다는 건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거냐. 탄핵의 진실 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한 그 언급,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를 이루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강연을 다닌다, 유튜브를 한다, 이거 한계 있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신조, 또 미래에 대한 그 비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것에 동조하는, 노선과 이념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이 모아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명예회복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현실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현실주의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을 당했는가에 대한 그야말로 뼈 때리는 분석과 회고에서부터 반성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왜 탄핵을 당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새누리당의 배신, 결정적인 거죠. 청와대 참모들의 배신, 당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배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요인을, 외부적 요인을 빼고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한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야, 무슨
이야기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왜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 신격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또는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부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는 그 분석하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죠.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재건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이미 4년 9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우파 시장을 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박근혜 하는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넘볼 수 있는 능가하는 그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 왜 나는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제가 분석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래요. 땅에다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다분히 이상주의자였다. 다분히 이상주의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6년 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언이나 과장이 아닐 정도이지만 그 권력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화해서 이른바 그 어려웠던 대한민국에서 산업화를 성공할 수 있게 한 그 정치 권력을 만들고 세우는 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반중권님 아편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아주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봐야 된다. 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화에서 중심적이고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 세력은 과연 누구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한과 합해가지고 5년 3개월, 5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변 세력은 전부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어떤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삼아서 만약에 재기를 노린다면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하지 못하는 거, 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자유 우파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화에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거야.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자유 우파가 아니다. 노념과 노선과 가치, 이념 모든 면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 제1야당과 그 국민의힘 밖에 있는 이 세력과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이 정통 보수 우파 집도끼들하고는 이른바 가치, 노선, 이념, 국가 간 애국심,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사유체계 모든 게 다르다 이거야. 완전히 다르다 이거야.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치자. 이제는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일제시대에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패가 망신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한 세력을 버리고 친일 부역자들과 손을 잡는 것과 똑같다.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보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요. 지금 국민의힘 밖에서 있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 숫자 그리고 그 어떤 이 단결력, 추진력, 애국심 질적으로 양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국민의힘 밖에 있는 보수 우파의 세력이 더 강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더 강하다.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윤석열 말대로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부득이 들어온 그런 기회주의 세력들이 집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태극기 세력을 포함한 정통 보수 이 야당 세력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는가? 왜 압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압도하지 못하는가? 그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정통 보수 우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만한 카리스마, 자질,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도자만 나타나면은 이 태극기 세력과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라는 가설이 이게 공상소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힘 밖에 있는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한 조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지난번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그건 황교안과 유승민과의 그 야합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힘을
당시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기권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공화당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공화당은 너무나도 당선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미래통합당은 찍을 수가 없어. 왜 찍을 수 없느냐? 황교안이가 유승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데를 찍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야합에 분노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권해가지고 폭망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태극기 세력에 대한 그 인정을 하면서도 100번 인정을 하면서도 태극기 세력, 이른바 태극기 세력한테 황교안과 유승민의 야합으로 생긴 미래통합당 제1 거대 야당을 밀어주자, 지지하자라고 호소하는 그 메시지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미 해답이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똑같은 일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살하게 되는, 자포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 이거야. 이른바 엄청난 힘을 갖고 만들었다가 그것을 그냥 허투루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시민하고 손을 또 잡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에. 그 정치는 정말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느냐. 지금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국민들이 55%에서 65%까지 돼 있는데 왜 윤석열은 40%를 넘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30% 박스권을 시원하게 넘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정통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이가 이승만, 박정희,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죠, 반발. 반발인 거예요. 윤석열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 윤석열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길로 간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윤석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추호의 반성이나 사과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지금 행세를 해오면서 대한민국 태극기 정통 보수 세력의 민심에 맞는 일을 해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해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아나무인의 이른바 이중대 역할을 해오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거대한 보수 야권 그 지지층 보수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실 때에도 무려 4년 9개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감옥 생활 이른바 4년 9개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한 거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에 생과 사를 오가는 동안에 감옥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도 엄청난 정신적 고민과 고충을 겪어왔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목숨을 부지한 것도 기적이지만 감옥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유지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인 그런 현상이 유지된 것도 기적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국민의힘 밖에 있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른바 석방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그 부관 참시 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조를 지켰느냐? 지조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 보수 자유주의자다 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념, 그 신념 때문에 그 세력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세력화, 자신의 재기를 위한 정치 세력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2016년 12월 9일 전의 보수와 지금의 보수는 다르다 이거예요. 보수 세력의 거대한 어떤 인식상의 각성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나라가 거저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6.25 이후에 거대한 각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수 세력의 거대한 각성. 그게 바로 태극기였어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 역사에서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신은 대한민국에 어떤 선물을 역설적으로 주었느냐? 바로 보수 세력의 거대한 각성을 가져온 거예요. 보수 세력. 과거에는 대통령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따라만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이른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해가지고 불과 2년 만에 김일성이가 남침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라고 들고 일어난 게 뭐냐? 그게 태극기 집회인 거예요. 6.25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들 의식 속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구나라고 절박한 인식, 그 인식 속에서 싸울 줄 아는 그런 국민으로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건 신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과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한마음으로 모였던 태극기 세력이 지금 철저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보수 내부의 완전히 이건 내전이야, 내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장을, 그 세력을 비운 사이에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우두머리 하려고 하는 이 꼴불견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독립이 되니까 그때 전부 다 정당 만들어가지고 우두머리 되려고 했던 그 현상, 해방 이후 우파의 분열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수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좌파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보수 우파 내부의 총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5년 2개월 동안 곁을 지킨 유영하 변호사예요. 그 유영하 변호사를 겨냥해가지고 그 인신공격, 인격살인, 거짓말, 가짜뉴스가 차고 넘치는 거야. 윤창중이가 대한민국 정치를 41년 동안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을 지켜봐온 그 정치부 기자로서, 그리고 이 정치권 핵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실제로 여러 차례 목격한 윤창중이가 평가할 때는 유영하야말로 정말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나 민정기 연희동 비서관을 능가하는 충신 중에 충신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이 유영하 변호사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써놓은 그 짧은 역근이의 글을 한번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대통령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민초들만이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빛이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대통령께 여러분들의 편지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대통령을 을시년스러운 구치소에 남겨둔 채 나오면서 느껴야 하는 이 먹먹함을 새해에는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컨대 이런 유영하 변호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두세 번 유영하 변호사를 평가했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이른바 유튜버라는 데에서 유영하하고 윤창중이하고 야합해가지고 뭘 꾸미고 있다.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음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이제 서슴없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태극기 세력이 철저하게 상업화되고 생계형화됐어요.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를 조지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박근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박근혜라는 인물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발의들에 의해서.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뉴스와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짓과 음모로 정통 보수 우파들이 완전 눈과 귀가 가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들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정통 보수 우파들이 바보가 되고 있어. 완전 우민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발의 유튜브들 때문에. 이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윤석열을 지지해야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찍자고 지금 밤을 새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근혜 발의로 난리를 폈다가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발의하기 전에 뭘 했느냐.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가 생기니까 천신만고 그때 태극기 집회가 생기니까 그때의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간들이 박근혜 발의로 돌아서 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죠. 재미를 본 거야. 이 자들이 계속 변신을 해왔어요.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황교안 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대안이 있느냐?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오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박근혜는 자신이 감옥 갔다 오고 난도질 당한 거 그것은 잊어버리고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를 한다. 이런 감언 이설을 퍼뜨려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라는 이 자들의 99.999%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우파의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 중에 예컨대 무슨 현장을 중계하고 거리의 유튜브들 이런 분들은 빼고서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는 윤창점 떠들고 있는 이 보수 우파들의 이른바 그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의 99.999%가 뭐냐면 비전문가들이에요. 예컨대 무슨 정치부 기자를 하루를 해봤다던가, 무슨 정치 경험이 있다던가, 뭐 대학 교수라던가, 무슨 칼럼니스트라던가, 뭔가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버 중에 정치부 기자 출신이 누가 있어? 단 한 명 딱 있다. 나머지는 뭐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발의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발의, 황교안 발의, 윤석열 발의. 지금은 윤석열 발의하고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한 20% 정도 넘어갔어야지. 이겨야지. 안 이기는 거야.
지금요, 대한민국의 보수 유튜브들의 99.9%가 미자격자입니다. 무슨 경제부 기자 하다가 아니면 사회부 기자 하다가 경찰서 출입 기자 하다가 지금 보수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예컨대 정치부 기자 출신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이건 완전히 전문가들의 무덤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도 유튜브 했다가 그냥 접어버렸어요. 10명도 안 봐. 10명도 안 보는 거예요. 완전히 오락거리다. 오락거리. 그러면서 이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보수 내부 사람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로 말을 지어내는 거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적이 누구냐? 바로 이 이른바 보수파리들. 박근혜 파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옥석을 구분해야 돼. 옥석을. 진정으로 누가 보수인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수인가? 이 옥석을 가리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해방된 이 조국에서 그 엄청난 내부 총질, 거기에서 놀라운 이른바 리더십, 놀라운 리더십과 식견, 안목, 판단력, 이걸 갖고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건국했던 것처럼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항목이 이거예요. 네,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파리들이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칼럼이었습니다.